예, 이수환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지금 SK온 얘기 하시려고 나오셨는데 네. 각형 배터리를 네. 합니까? 한다고 얘기한 지는 한 몇 년 됐죠? 네. 네, 몇 년 됐습니다. 각형 배터리를 한다고 한지.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그 2021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 SK온이 출범하기 전이었죠. 네. 온이 출범하기 전에 파우치 배터리로 사업을 하던 SK 당시 이제 이노베이션이 SK 이제 각형 배터리를 한다고 갑자기 이제 그 인베스터 데이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불러놓고 이제 우리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언급한 게 각형 배터리였어요. 그래서 파우치만 하는 회사였는데 그쵸. 각형도 하겠다. 예.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회사죠. 이제 배터리 산업 역사에 있어서 SK온은 굉장히 독특한 회사예요. 소형 배터리를 하지 않고 중대형 파우치형 배터리만 하는 네. 유일한 기업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조짐이라기보다 사실 뭐 R&D 차원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네. 어떤 하나의 다른 플랫폼을 들여놓는다고 하니까 네. 마치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치면 디램만 했던 기업이 혹은 낸드만 했던 기업이 갑자기 이제 다른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로 한다고 하니 이제 그때부터 각형 배터리 사업이 추진이 돼 있는데 그때가 아까 언제라고요? 2021년이었습니다. 네, 3년 전입니다. 예. 네. 이제서야 조금 확고한 좀 윤곽이 드러나게 돼서 오늘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곽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일단 10월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될 거고요. 어디에 합니까? 대전중앙연구소에 합니다. 거기에 연구소가 있으니까 파일럿을 거기 예,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R&D 어떻게 보면 산실 역할을 대전에서 많이 해왔고요. 네. LG 화학도 오래 전부터 이제 대전에 중앙연구소가 있었죠. 네. 지금도 있고요. 또 재미있게도 이제 LG와 SK의 중앙연구소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창 소송할 때 좀 네. 묘하죠. 왜냐면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간 사람도 있고, 뭐 저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온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두 회사가 좀 배터리 사업만 두고 따지면 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온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LG 화학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파생된 거고, SK 이노베이션에서 SK온이 이제 파생이 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도 길도 비슷합니다. LG 엔솔도 각형 배터리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SK온도 각형 배터리 한다고 하는데 네. 그 공교롭게도 두 회사의 파일럿 라인 구축 그 일정이 좀 겹쳤어요. 네. 겹쳐서 지금 SK온은 10월에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 각형 배터리가 네. 일반 파우치형 배터리랑 판이하게 다릅니다. 네. 모든 게 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우치형 배터리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 소재를 그냥 쌓아놓고 만들어놓고 그거를 봉지에 넣고 밀봉하면 끝. 네. 근데 각형 배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각형 캡, 그리고 그 안에 뭐 벤트라는 어떤 부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각 전극을 연결하기 위한 어셈블리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품들을 잘 생태계를 구축하고 협력사를 구축하는 게 SK온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지금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되고 있는 이제 좀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렇군요. 10월에 네, 10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대전의 연구소에서 대전에서 연구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만들어 보는 거군요. 이제 막 만들어 보는 건데 이제 그 국내에서 각형 배터리를 가장 잘 하는 기업이 있죠. 삼성 SDI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삼성 SDI 각형 배터리를 만들려면 크게 이제 각형 캔과 캡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각형 캔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뭐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딥드로잉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판을 조금씩 프레싱으로 눌러줘서 그러니까 뭐 만두피 만들듯이 이게 펴주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철판을 접어서 쓰는 방식이에요. SK온은 후자, 만들어진 방식인 절곡형 캔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네.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 하는 이 분야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됐어요. 왜요? 왜냐면 이 절곡형은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 절곡형은 탭이 위에 그 탭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양 사이드에 있어요. 사이드 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위에 있는 건 톱 탭이라고 하고 이 사이드 탭을
사이드 탭으로 배터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구조물에 배터리에 소재를 넣고 이거를 끼워 넣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해액의 어떤 누출 위험도 있고 네. 맞닿은 부분들을 완벽하게 용접을 잘 해줘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근데 이런 형태로 배터리를 만들어 본 중국 기업들이 성공한 두 가지 그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CATL의 CTP 네, 그러니까 셀프팩. 셀트팩이 있고 다른 하나는 BYD의 블레이드 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얇게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많은 배터리를 넣겠다라는 방식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SK온이 대신 채택한 방식은 약간 전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탑탭, 그러니까 캔을 딥드로잉 방식으로 만두 피피듯이 펴가지고 탭이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창 그 SK가 그러니까 삼성 SDI가 어떤 뭐 배터리 전시회나 이런 데 나갈 때 보면 전시에 놓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쪽에서 들으셨겠죠? 그럼 그러면 그 생태계가 아까 SK온이 2021년에 처음 이제 그 네. 각형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한 3년 지난 이 시점에 이제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에 이제 드디어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밑에 이런 그 개발 방식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그 컨셉을 구현할 만한 장비들이나 뭐 이런 생태계들은 다 구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장비 그거를 구성했던 게 작년에 이제 만들어졌던 미래 장비 TF 작년엔 TF였지만 올해는 팀으로 격상을 했죠. 네. 요 미래 장비 팀에서 담당을 하다가 요 미래 장비 팀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조직 변화가 좀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 시점에 4680 원통형 배터리도 하자라고 많이 하네요. 원통형도 뭐 하고, 각형도 이제 하고. 파우치 하다가 각형한다고 했다가 원통형 했다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뭐 인사 개편도 굉장히 심했고 뭐 있는 임원들도 뭐 이따가 많이 나왔고 조직 개편이 굉장히 또 SK ENS랑 합병권 때문에 뭐 회사 사내 분위기가 좀 어선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좀 진행이 됐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각형 배터리는 파우치 배터리에 비해서 들어가는 구성 부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삼성 SDI가 잘한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러면 SK 입장에서는 각형 배터리를 만들려면 뭔가 좀 잘 할 수 있는 기업하고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캔 만드는 회사들 그렇죠. 지금 상신 뭐 상신 EDP나 신흥 SEC 거긴 다 삼성 SDI랑 뭐가 네. 좀 걸려 있어서 딴 데 못 판다면서요? 딴데 못 팝니다. 어디 거 사와야 됩니까? 중국 KDL 커다리라는 기업의 거를 사와서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건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추정을 그렇게 하시는 추정을 거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게 아니면 상신이나 신흥이 삼성을 탈해서 아니면 삼성의 허락을 받고 SK의 각형 배터리 캔을 팔겠다, 뭐 캡을 팔겠다를 해줘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럿 라인에서 일단 제대로 만들어 보고 우리의 네. 방식이 제대로 되는구나라고 검증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양산 라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직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 중인데 그럼 언제부터 만약에 그 양산 10월이니까 이번 달에는 업체 선정 아니 그게 아니라 파일럿 라인에 대한 업체 선정 말고 네. 파일럿 라인을 다 돌리고 나서 제대로 네. 우리가 양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양산 시점이나 위치 뭐 방법 이런 것들은 그건 아직 안 아직 나왔습니다. 나온 건 없고 안 나와.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배터리가 궁했을 때는요 완성차 업체에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수주를 받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수주 잔고인데 네. 요 형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만들고 세이즈를 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만들고 세이즈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개발은 됐지만 실제로 양산까지 단계까지 가려면은 주문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문을 확실하게 받는 시점. 근데 지금은 신규 주문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파일럿 라인을 그러니까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주문을 받아야 양산 라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배터리를 생산을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진입을 못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파일럿 라인은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꾸미나요? 보통 이게 이런 정도의 파일럿 라인을 꾸미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한 0.5 기가와트시 정도. 0.5 기가와트시. 네, 0.5 기가와트시 정도로 꾸미게 되는데 이게 장비 같은 것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 들어갑니다. 네, 네. 다 들어갑니다. 어떤 기업이
거기에 뭘 좀 넣을 수 있을까요? 이제 4개 기업을 제가 이제 들고 왔는데요. 엠플러스 톱텍, 하나기술 파인텍 요 4개의 기업들이 있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예, 엠플러스 톱텍, 하나기술 파인텍 요 4개의 기업이 있고 원래는 삼성 SDI에서 요런 일련의 조립 공정들을 잘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조립 공정에 해당되는 기업들이고 그 안에 노칭이나 스태킹 장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우원 기술이나 필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 SDI는 원래 MOT라는 기업, 출중한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성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제 재미있는 게 있죠. 엠플러스나 톱텍은 아까도 제가 좀 잘 짧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SK뿐만 아니라 LG도 각형 배터리를 지금 구축을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중복 좀 뭐라 그럴까요? 중복 입찰이죠? 어떻게 보면? 아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저기 넣고. 그 지금 파우치형이 있고 캔 각형, 원통형, 각형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럼 SKO는 3개 다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LG는요? LG도 다 합니다. 삼성은? 파우치 빼고 2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네. 이제 궁금한데 네. 각형을 지금 우리가 다시가 아니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원합니다. 고객이? 네. 그러니까 뭐 일부 고객이겠죠. 네. 각형을 선호하는 예.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렇죠. 또 누가 있죠? BMW. BMW. 그다음에 이제 GM. GM. 근데 GM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폭스바겐하고 GM을 좀 상징적인 기업으로 사실 GM은 북미 최대 완성차 업체고 폭스바겐은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토요타와 함께 요즘 뭐 별로 안 좋긴 하죠. 뭐 공장 접는다고 하니까 거의 뭐 폐쇄- 100년 만에 네. 난리인데 GM 아까 제가 이제 뭐 GM 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LG와의 어떤 파트너십 예, 그렇죠. 볼트 그러니까 뭐 LG 하면 GM 하면 뭐 LG. 근데 그 GM이 이제까지 가자도 다 쓴 배터리 형태가 파우치였단 말이죠. 근데 파우치. 가로로 바꿨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 SDI랑 JV를 하는 것이고. 근데 파우치로 하다가 각으로 바꾸는 각형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물론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논의나 결정들이 있었겠지만 2가지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엔지니어는 아닙니다만 배터리를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 이쪽의 소재나 어떤 그 공학의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기로는 파우치형 배터리 있잖아요. 밀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우치 필름이 대략적으로 한 10여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 층에 약 3마이크로미터에서 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로 접착제 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열원이 뭐 초음파나 레이저가 열원이 닿게 되면 밀봉이 돼요. 근데 이 접착제가 열화되는 시기가 있겠죠. 열화되는 시기가 이론적으로 7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군. 차나 15년 타야 되는데 뭐 그 안에 바꾼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에 쓰는 파우치형 배터리는 빨리 교체가 될 걸 감안하고 만든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지금 파우치를 주로 쓰는 전기차가 어떤 게 있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포드 F150 픽업 트럭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코나 안 되겠죠. 코나 그다음에 뭐 EV6 아이오닉 5 뭐 이런 차들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건 이론적인 것이라는 거고 실제로는 좀 아닐 수 있다. 실제로는 왜냐면 배터리 셀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듈이 있고 또 모듈을 둘러싸고 있는 팩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요 이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업들은 이 파우치 필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일본의 슈와덴코나 다이니폰 프린팅 요런 기업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다만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것들이 오고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파우치 필름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각형이 만능이다 이렇게는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럼요. 다 장단점이 있고 이거를 그냥 뭐 예를 들면 원통형 배터리 불과 작년까지만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원통형에 거의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4680, 4682, 뭐 NFF 뭐 맞습니다. 이런 많이 했는데 자 그럼 이 시점에서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제대로 채용해서 쓴다는 기업은 여전히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그 배터리 회사들은 복잡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어요. 이런 형태도 만들고 저런 형태, 이런 형태 다 하려면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같은 배터리라도 만드는 방법도 다 다르고 만드는 방법이 다르면 공법도 달라져야 그렇죠. 되고 장비도 달라져야 생태계도 되고 다 다릅니다. 생태계도 다 달라야 되는데 야 이게 근데 배터리 회사들이 가면 이게 다 이렇게 뭐랄까요 그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삼성 SDI처럼 뭐 나는 파우치는 안 하고 뭐 각형하고 캔만 저 원통형만 할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인데 이 안에 있는 농밀한 것까지 경영진들이나 결정권자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외부에 컨설팅을 많이 맡기게 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파우치에 대한 이런 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각형을 뭔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새로 어떤 컨셉을 잡아서 개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 개발해서 수주를 받는 시간, 양산에 필요한 투자액을 마련하고 투자에 들어가는 시간, 또 양산을 해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지금 당장 적자를 탈출하고 빨리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배터리 형태에 집중했던 게 그동안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선택했던 방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객이 아까 말씀드린 고객이 원하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은 절대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또 그 영상 마치기 전에 오늘 그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자로 나온 해리슨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의무화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IRA 같은 보조금 같은 부분들을 꼭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이쪽 생태계에서는 좀 불편해 보이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러스트벨트 있잖아요. 이제 아이다호 중심으로 과거에 제조업이 흥했던 그쪽 라인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미시건, 뭐 이쪽 라인들, 디트로이트 이쪽 라인들인데 거기에 이제 미국에 남아있는 대규모 제조업의 이권단체가 있죠. UAW, 전미 자동차 노조는 대통령을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자랑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 때도 그랬고, 트럼프 때도 그랬고, 뭐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특정 기업이 특정 후보의 특정 어떤 정치 사상을 지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또 그런 이권에 맞춰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재밌게도 이제 지금 있던 바이든 시절 때 자동차 업체들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전기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갑자기 전기차로 전환하니까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JV 해서 저 눈에 까신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버리겠다 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죠. 뭐 이게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부품 수도 줄고 굉장히 많이 줄고 인력이 그만큼 필요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에 그 자동차 조립하던 노동자들 입장에선 전기차가 아니고 다시 내연기관차가 뭐 과거처럼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간다고 하면 본인들의 어떤 그 고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그 바이든 때 그거를 억셉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받아들였던 거는 외부 이제 외국 기업의 외투를 받아들인다는 또 거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협력사들이 미국에 법인 없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다 같이 나갔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고용 유발 효과나 투자 효과도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서 잘린 분들이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그런 데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 지을 때 가장 대실패 여러 가지 부지를 두고 만들었다가 예를 들면 현대전자도 옛날 과거에 미국에 반도체 공장 뭐 만든다고 했을 때 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거나 굉장히 어디 인프라도 없는 허벌판에 보조금만 보고 들어갔다가 낭패 본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슨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선거 유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노동자층의 비위를 좀 맞춰주는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